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문학기행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마지막으로 장식할까 하다가 흑인 마틴 루터 킹을 마지막 강의로 정했습니다. 이 문제가 물론 지금 미국의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흑인 인권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1929년에 태어나서 68년 4월 4일에 암살당한 미국의 인권 변호사죠. 베프티스트 그 침례교죠. 침례교 목사고 활동가이고 그 인문주의자, 휴머니스트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아프리카 출신 태생들은 미국 시민권 운동의 지도자고 주로 이제 인디오 미국에 있었던 원주민보다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 숫자가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 아일랜드 아프리카 혼혈입니다. 그 혼혈 그 여살이 있을 때니까 아일랜드인과 아프리카 혼혈. 그래서 이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위에부터 증조부 때부터 침례교 목사로 성을 킹으로 바꿨습니다. 증조부 때부터. 아버지도 목사거든요.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성직자 집안에 쭉 내려온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여기서 킹은 세례를 받았고 아버지와 함께 목회 활동을 여기서 했고 그러다 자기도 목사가 됐고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 죽은 뒤에 어머니가 이 교회에서 살해돼요. 마틴 루터가 살해된 6년 뒤에 어머니도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인들이 그 흑인들이 설치는 걸 보기 싫었으면 이랬을까 하는 그 미국의 단면, 백인들의 그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킹 목사의 장례식도 여기서 열렸고, 근데 이제 그 살인범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어머니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마틴 루터 킹은 아들 죽이려다가 어머니가 잘못 죽은 거예요. 자, 이 교회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아버지는 아일랜드 아프리칸 그 혼혈 조상들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일부 백인 혈통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백인 혈통입니다. 어머니는 교회 오르간 연주 및 지휘자였고 아들이 피격된 6년 뒤에 이제 말했던 자기 남편의 교회에서 예배를 보다가 여기서도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틴 루터 킹. 이거는 백인 운동가. 이거는 아내. 어머니입니다. 킹의 생가입니다. 이거는. 킹 생가. 자, 1929년 1월 15일 애틀란타의 침례교 목사, 아버지가 목사라 그랬죠. 3남매 중 둘째입니다. 3남매 중 둘째. 마틴 루터. 본명은 아버지와 같은 미카엘 킹. 미카엘 킹이었는데 제5회 베를린에서 열렸던 총회, 그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에서 총회 아버지가 참석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독일 가서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와 아들 함께 미카엘 킹이었다가 마틴 루터, 미카엘 대신에 마틴 루터로 딱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틴 루터라는 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예요. 그대로. 그리고 킹은 자기 집에 내려오던 성 그대로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1세가 되고 이 아들이 2세가 됩니다. 주니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나입니다. 마틴 루터 누나, 킹의 누나. 누나는 다문화교육 전공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전체가 아예 아버지 때부터 그런 그 흑인 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뭐 전 가족이 다 마틴 루터 킹을 따르는 흑인 인권 운동가 활동을 다 해버려요. 동생도 시민 운동가가 돼버리고 3남매인데 그 누나 그다음 마틴 루터 킹 남동생 3남매가 다 운동가란 말이에요. 12살 때
어머니 지도로 교회 어린이 합창단에 됐고, 12살 때, 어릴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건데 그때 얘기했어요. 애틀랜타에서 처음 열릴 때 그 축하 기념으로 합창단 하는데 거기에 마틴 루터 킹도 어린애로 합창단에 참가해가지고 바람과 사라지다를 축하했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흑백 분리와 차별 정책에 철저히 저항하는 기질. 아버지 자체가 그렇게 과격하게 운동은 안 했지만은 일상생활에서 그걸 강조했습니다. 애들에게도. 지냈던 이웃 백인 짝이 다른 소학교로 전학 가면서 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못 만나게 합니다. 같이 이제 있을 때는 만났는데 이제 전학 가버리면 거리가 멀거든. 먼데도 막 서로 그리워가지고 연락해서 만나려고 하면 그쪽 아버지가 그 이제 거리도 멀고 흑인이니까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럴 때 그 분리주의에 대한 절망, 어떻게 이럴까? 이렇게 친한 친구가 이렇게 나를 안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살 때 2층 창밖으로 뛰어내려 자살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2층이라서 안 죽었어요. 13살 때 그 예수 부활 이런 걸 회의를 느낍니다. 정상적인 애죠. 그런데 바로 신앙심 회복한 뒤에 좋다. 내가 신학을 정해야 되겠다. 왜? 목사로서 어떤 인권운동 하는 데는 목사가 제일 좋은 겁니다. 흑인으로서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신학을 정할 각오를 하고는 부커티 워싱턴 하이스쿨 재학 때 글쓰기와 웅변에 탁월했고 최연소 고등학생으로 애틀랜타 지원하는 학생 기자가 됐고 니그로 엘크 클럽 이건 이제 클럽입니다. 그 흑인들 클럽이 주관해서 웅변대회에 또 1등했고 이렇게 해서 웅변과 글쓰기와 뭐 이런 데서는 상당히 어릴 때부터 탁월하게 재능을 나타낸 거죠. 그러다가 귀갓길 버스에서 백인들이 좌석에 앉을 때까지 서서 기다려라. 이때 짐 크로우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남부에는 이래 했습니다. 남북전쟁 뒤에 남부에서는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분리정책을 했잖아요. 남부 거의 일대가 거의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를 타도 백인들이 다 앉을 때까지는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백인들이 앉을 자리 없으면 아무 자리나 앉아요. 그럼 버스 앞 칸은 백인들이 다 앉고 근데 백인들이 자리가 없어. 그러면 흑인 자리 뺏어요. 흑인이 앉았다가도 백인이 와서 비켜라 하면 비켜줘야 돼요.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서서 기다려라고 운전사가 아예 말해요. 운전사가. 근데 마틴 루터 킹이 안 들라. 안 그래서 먼저 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싸움 붙으려고 한 직전에 인솔 교사가 간신히 타일러서 서 있거라. 그래도 백인들 앉은 뒤에 앉아라. 타일러가지고 복종을 하면서 속으로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납득 안 하고 씩씩거립니다. 이미 벌써 그 싹이 보이는 거죠. 그 학교 다녔던 데고 고등학교. 애틀랜타 남자 대학이 모어하우스. 남자만 다니는 학교. 여기서 사회학을 전공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자기가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이런 전공을 한 뒤에야 신학을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이 굉장히 사회과학과 철학의 바탕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솔로 시민 불복종 이거 우리 솔로 했죠. 자세히 했죠. 시빌 디소베던스 시민의 불복종 이게 그냥 솔로 철학의 기본 철학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흑인 민권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자기가 다녔던 대학입니다. 모하우스 칼리지. 크로저 신학원, 그 Theological Seminary 합니다. 신학교입니다. 펜실바니아에 있는 이 대학에 여기를 졸업했는데 재학 중에 학생 회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거죠. 독일계 여성으로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던 여성과
사랑하게 됐습니다.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흑백 갈등으로 그 독일계 여자 쪽에서 결혼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 킹의 주변에서 특히 너 나중에 목사 될 거 아니냐. 목사 되면은 목사 부인, 흑인 목사의 부인은 흑인이어야 된다. 근데 백인 같으면은 신자들이, 흑인들이 반감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단념해라.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단념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뭐 일생 동안 그리워했겠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마틴 루터 킹이 나중에 바람둥이가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바람둥이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 첫사랑을 못 잊어서. 이게 신화고입니다. 자, 코레타 스코트 이게 부인이 됩니다. 1953년 6월 18일에 이 여자 처갓집이죠. 처갓집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엘라바마에서. 이 여자가 맹활약이에요. 그러니까 친가족 전체, 자기 남매 전체가 다 운동가. 장가 가서 아내도 운동가. 남편 죽은 뒤에 남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활동하는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인물들한테 장가를 잘 갔죠. 킹 부부와 첫 딸, 킹 부부, 정가족입니다. 사남매. 이 부부에다가 쫙 넷 사남매입니다. 이남 이녀죠. 자, 장녀, 장남. 꼭 아버지 닮았죠. 장남은. 딸도 닮았죠. 이 딱 아버지 같아요. 그때는 지금 모습이 인상이 그대로예요. 그다음 차남 저기 형보다는 좀 아버지를 덜 닮았어요. 차녀. 요건 둘 다 목사고 인권 운동가가 됐고. 자, 25살 때 덱스터 에버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 시절에 마틴 루터 킹의 설교 주요 초점은 뭐냐면은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신을 공경하고 너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그들 위해서 그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줘라. 그냥 기독교가 가진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축복까지 내려줘라. 그게 이 초기 목사 시절에 주요 설교 초점이 됐다 그럽니다. 말만 하면은 이걸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입니다. 침례교회 목사. 이때 신앙사상의 핵심이 뭐냐? Turning the other cheek.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 내밀어라 그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 Sermon on the Mount.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밀을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아라. 완전히 자기 희생만이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말했던 주제하고 이하고 딱 맞은 거죠. 이 핵심,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그 산상에서 한 뒤에, 산상에서 1박 한 뒤에 내려와서 설교한 게 이제 광야에서 설교거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제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아까는 속옷 빼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랬죠. 물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내 거라고 다시 찾지 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정도가 돼야 사회활동할 만한 겁니다. 여러분 나가는 교회 목사가 이런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안 그럴 겁니다. 자, 보스턴 대학에서 26살 때 박사 학위를 받아요. 이때 주일학교 시절에 익힌 근본주의 신학을 발표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발표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마틴 루터 킹이 그 생겼던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너 희생해서 너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말하자면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그게 기본이거든. 그건 뭐냐? 근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도 진보적이지 않아요, 신학이. 그랬는데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 학위 논문이 이거거든요. 폴 딜리히와 헨리 넬슨 위먼의 신개념에 대한 가입니다. 새로운 개념 아니고 신의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폴 틸리히거든. 폴 딜리는 여러분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부 그 신자들 중에는 폴 딜리에 대해서 또 좋아하는 목사가 있으면 뭐 딜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얘기했을 텐데 폴 딜리히는 20세기 신학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독일이거든 원래. 독일 사람이었는데 폴 딜리 신학은 뭐냐면은 폴 딜리는 그 정치 사상으로는 사회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대놓고 기독교 사회주의자다. 크리스찬 소셜리스트다. 사회주의는 기독교 정신으로만 가능하다. 아주 그렇게 철저히 믿는 사람이 폴 딜리입니다. 그럼 그것만이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그 종류의 신학을 그대로 고수해서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걸로 바꿔요. 신학 자체를. 그래가지고 폴 딜리는 석학이거든요. 대석학입니다. 철학부터 신학만 한 게 아니라 독일에서 아주 초대한 철학 사상 바탕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한 신학자란 말이죠. 그 독일에서 그러면 최고죠. 유럽에서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틀러 때 제일 먼저 그 탄압을 받아요. 유대인도 아닌데 탄압을 받아요. 유대인한테 탄압받는 1호입니다. 폴 딜리가 목사가.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계속 이제 미국에서 살다 죽었거든요. 그 폴 딜리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도 폴 딜리 본을 받아서 와서 한 거고 미국에서는 20세기 최고 신학자가 누굽니까? 폴 딜리와 니부어는 이제 그때 카터 대통령이 좋아했던 그 신학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틴 루터 킹이 가졌던 근본주의 신학 자체에서 그 상당히 인도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신학으로 바뀌는 계기가 박사 논문 쓰면서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논문이 표절 시비가 많아요. 근데도 그냥 마틴 루터 킹이 워낙 사회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이래서 보스턴 대학 도서관에서는 적절한 인용과 증거 표시 없는 여러 대목이 포함되어 있다. 아예 논문 딱 도서관에서 빌리면은 논문 앞에다 이걸 딱 써붙여 놔요. 그래 놓고도 표절로 없애지 않고 박사학위 취소도 안 하고 그대로 둡니다. 뿐만 아니라 위키피디아에는 아예 그 표절을 다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authorship issues 저자의 중요 항목 이런 항목을 두고 이걸 딱 보면은 이 논문이 얼마나 표절했는가를 쫙 다 써놨어요. 참 철저하죠. 그래도 뭐 그냥 그 보스턴 모교에서는 그대로 박사학위 인정해주고 활동한 겁니다. 이 무렵에 이제 이렇게 그 자기의 신학이 바뀌면서 자기의 사회 철학도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져서 이때까지 소극적이었던 운동에서 적극적인 운동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최측근 보좌역입니다. 러스틴이라는 이 청년이 비폭력 운동가가 되어가지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보좌역이야. 그런데 사회주의자에다가 동성애자예요. 이 젊은이를 통해서 간디를 마틴 루터 킹이 알게 되고 비폭력 무장 사상에 접근하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그거 옳다. 자기도 이제 간디에 빠져요. 그다음 돌스토이에 심취합니다. 이게 이제요
간디를 좋아하면 돌스토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돌스토이를 좋아하면 간디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이 두 사람 사상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의 솔로, 어? walden 솔로, 그것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툴만, 흑인 운동가고 사상가고 간디 연구자거든. 이 툴만이 쓴 저서를 통해서 간디 사상에 완전히 말씀을 듣기 접근해가고 인도 여행 및 돌소의 사상에 취입합니다. 인도에 가서 간디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돌소이까지도 좋아하게 된다. 간디와 돌소이 친했잖아요. 만나지 못했지만. 자, 이럴 때 이제 드디어 이 철학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학 박사 논문을 쓰면서 말씀 듣기 약간 달라졌다가 그 다음에는 보좌진들이 간디를 소개함으로써 무지항주의가 됐다가 그다음 돌스토이까지 좋아하면서는 이게 내가 하는 게 옳다 신념을 가지게 되고 실현까지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이때까지의 그 근본주의 신앙의 설교를 하던 그런 기독교 정신에서 사회 운동을 함께하는 실천 운동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남부 지역에 이제 짐 크로드법 아까 얘기했죠. 짐 크로드법이라는. 짐 크로드가 뭐냐면은 그 어떤 그 책의 그 만화 어떤 주인공 같은 겁니다.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흑인인데 아주 그 흑인을 비하하는 만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하고는 백인이 같이 놀면 안 된다. 그런 인상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따서 그대로 짐 크로득 해가 짐 크로득 하면 이건 그냥 흑인들을 멸시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법은 없어도 지금도 그냥 너 짐 크로드야? 하면 그건 백인으로서 흑인을 멸시하는 거다. 그래 알면 돼요. 법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정부리 정책이거든. 1890년부터 1965년까지 시행됐습니다. 남부 지역에. 예, 1865년에 남북전쟁이 끝났는데 끝난 뒤에 점점 흑백 분리 정책이 KKK에다도 나오고 뭐 하다가 이때 돼가지고 법까지 만들어집니다. 더 합법화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시행될 때 아니냐. 65년까지 시행됐으니까. 이럴 때 1955년 26살 때 마틴 루터 킹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 일어납니다. 몽고메리 시에서 버스 안 타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면은 16살짜리 여학생 콜빈, 크로디트 콜빈이라는 흑인 여학생 16살짜리 여학생입니다. 이 앳된 귀여운 여학생이 흑인용 좌석에 앉으려는 백인에게 양보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백인이 버스 앞자리 다 앉고 자기가 모자라. 그러니까 야, 너 비켜라 하니까 내 자리다. 안 비켜준 거예요. 얘도 그걸 알죠. 비켜줘야 된다는 걸. 짐 크로드 법 내용을 알아요. 근데 그냥 안 비켜준 거야. 그러니까 금방 구속돼요. 그냥 짐 크로드 법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피체돼요. 이걸 계기로 해서 1955년 3월 2일에 요 사건 콜빈이 10살짜리 여학생 콜빈의 좌석을 안 비켜준 것 때문에 구속되자 확대됩니다. 사건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그래서 알라바마 주도 몽고메리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 사회 항의 운동을 벌였는데 이게 미국 인권운동 근본적으로 딱 온 전 합중국에 선전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 일어나거든. 이 캠페인이 1955년 12월 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동에 정리돼 가지고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 로자 파크스, 이건 미국 여성입니다. 아프리카계 흑인이죠. 로자 파크스가 이 운동 앞장서다가 체포돼요. 그런데 유죄 판결을 벌금형에 처해지니까 법정 투쟁을 통해서 엘레바마와 몽고메리 버스 분리법의 위헌을 선언하고는 미국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해가지고 불법이다. 끌어냅니다. 이게 이제 짐 크로스법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버스 좌석 때문에. 그러면 16살짜리 애가 했다가 사건이 커졌는데
캠페인이 이제 벌립니다. 캠페인이 어떻게 벌리냐면 이렇게 벌려요. 이게 그 로자 파크거든. 로자 파크가 그 법이 없어진 뒤에 앞자리 탁 앉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백인이고. 옛날 같으면 백인이 앉을 자리인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는 걸. 그걸 이제 56년 12월 17일 버스 인종차별 철폐 결정 직후 몽고메리 시내 버스를 타고 가는 로자 피카스 일부러 이제 이렇게 앉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도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찍은 겁니다. 로자 파크스거든. 이 여자입니다. 킹 목사 등이 콜빈 아까 그 여학생이거든. 16살짜리인데 얘를 이제 그 흑인 그 짐 크로드법 그 없애는 운동 캠페인을 삼으려고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여학생 16살 흑인 소녀가 나서면 훨씬 호소를 끼고 동정심도 생기잖아요. 그랬는데 얘가 애를 뱄어요. 임신 중이야 해보니까. 그러니까 백인들이 에이 그 막 시집도 안 간 게 애 뱄다 하고 뭐 그 여학생은 아깝지만은 계기를 만들어 준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로제 파크스가 자기가 대신 나선 거야. 그래서 구속됐거든. 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운동이 퍼진단 말이에요. 미 국회가 흑인 운동의 퍼스트 레디 하고 부르는 게 바로 로자 파크스입니다. 혹은 The Mother of the Freedom Movement, 자유운동의 어머니. 흑인 여성운동가 체포 당시 43세로 지역백화점 재봉사였고 민권운동 교육을 받은 뒤에 나선 겁니다. 노동자 출신이에요. 뭐 신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몽고메리 시내거든. 그러면 그 여학생 하나 때문에 항의하는데 항의할 방법이 없어요. 흑인들이. 아무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버스 회사가 이제 죽을 지경이야. 그래 그 버스 안 타기 운동이 전혀 번져. 다른 주에도. 이래서 이제 크게 퍼진 거. 그러고 이제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자, 흑인 민권 운동가 로자를 비롯해 콜빈도 포함해서 5명의 명의로 법정 소송을 진행합니다. 킹 목사 등이 항의 시위를 합니다. 4만 2천 명이 참여해요. 56년 2월에 킹을 포함한 89명의 보이콧 멤버 전부 전원을 체포해버립니다. 그랬더만 미국도 보통이 아니죠. 지방법원에서 버스 좌석 분리가 위헌임을 판결해요. 지방법원에서. 그렇게 사건이 커지니까 큰일 날 것도 싶어서 했거든. 그런데 이게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대법에서 확정돼 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킹 집을 수차례 폭격하고 방화로 킹 목사 집 홀랑 태워버립니다. 총격 사건도 발생하고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흑인 가옥 2채와 흑인 교회 4개가 폭격당합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흑인들을 그냥 대놓고 테러를 하는 거죠. 자, 29살에 한 정신병자가 암살 기도를 해요. 30살 때 간디를 감동받아가지고 찾아가 인도로 여행 갑니다. 이게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가는 단에 섞여가지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자, 32살 때 올바니 운동. 조지아주를 올바니에서, 조지아 주에 있는 올바니라는 도시에서 개성된 반차별 운동으로 여러 단체가 연대합니다. 그러면 시위하다 또 피제돼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 힘으로 막 하다가 간디까지 보고 와서, 간디 유적지까지 인도 가서 보고 와서는 연대를 해야 되겠다. 나도 간디처럼. 이래서 다른 주의 운동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모든 운동 현장에 다 쫓아다닙니다. 이래서 이제 최고 지도자로 이제 부상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걸 구속해버렸어요. 구속했는데 막 또 항의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구속해버립니다. 스스로 가서 그냥 자수해요. 그래가지고 4월에 알라바마주 버밍엄 운동은 또 계속되거든. 일자리 차별, 흑백 차별 상점의 불매 운동, 항의 시위하니까 어린애들도 참여해버려요. 경찰은 개와 소방 호수를 동원해서 강경 진압을 합니다. 결국 이게 맞서야 돼가지고 경찰서장이 그만둬요. 이 대비 반은 성공이죠. 자, 킹 목사를 경찰이 구속하려고 하니까 딴 시위자들이 피신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에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킹 목사 생각에는 내가 피신하는 것보다는
구속되는 게 더 효과 있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도 목사가 못 나와. 그래서 범인관 감옥으로부터 편지 이걸 집필합니다. 흑인 인권선언 문이야. 그러니까 막 확 그 전국적으로 이제 이락 전국적인 스타가 되어버린 겁니다. 구속하면 무조건 저런 사진을 찍거든요. 이 사진 보면 다 사람이 고약해 보여요. 아무리 미남도. 이 글에서 이 감옥에서 쓴 글에서 한 지역의 불의는 전 세계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인자스티스는 어디서나 다 정의에 대한 위협이 된다. 그래서 자유는 고통스러운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여기 이제 원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썼던 명문자입니다. 이 문장과 웅변을 참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가두는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합법으로 너 가두었다. 너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이래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래 말합니다. 비폭력 운동 원칙 위에서 불법적인 것은 용인한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역사에서. 예를 들 때 보스턴 차 사건. 그 당시 영국 법으로는 불법이야. 그런데 이게 오라. 히틀러 나치는 합법이야. 합법으로 다 죽였어. 그러나 불법이었던 보스턴 차 사건은 옳고 합법이었던 히틀러 학살은 나쁘다. 이게 역사의 판결이다. 이렇게 해서 법이 꼭 만능이 아니다. 이걸 이제 반론으로 제거한 겁니다. 자, 드디어 운동단체가 더 커집니다. 남부 그리스도교도 지도자 회의, 비폭력 온건 흑인 민권 운동을 주도합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남부 지역의 목회자들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미국 전 시민들에게 경고를 발하는 그런 단체가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절정에 달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워싱턴 마치, 이게 1963년 8월 28일이거든요. 이때는 케네디가 대통령 때예요. 상당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막 탄압할 텐데 케네디는 그걸 용인해 줬어요. 왜냐하면 케네디는 마틴 루터 킹하고 흑인들 그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이야. 다른 디테일한 데서 물론 다르지만은. 링컨 기념관과 내셔널 몰 앞에서 이 모임을 가지거든. 일제로의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 6월에 존 케네디 대통령이 제안한 민권법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입증하기 위한 거다. 이게 이제 달라요, 차원이. 케네디는 오히려 자기가 이걸 했으니까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흑인들이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을 비롯한 흑인 지도자들은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의 법안을 지지한다는 걸 흑인들의 집회를 보여줘야 돼요. 그 위세를. 이 정치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느냐는 것이 정치가 자질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케네디도 지지하고 마틴 루터 킹도 지지해요. 그러나 케네디는 그냥 우리 정치인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통과시켜 준다 이 법을. 근데 흑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 해서 대중집회를 했단 말이죠. 그 차이를 알겠죠. 이게 정치가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어떻게 대중적인 호응을 끌어내느냐 그게. 킹의 주도로 인종평등회의 등 기타 인권단체와 전부 모입니다. 전부 다. 64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비폭력 행위를 합니다. 이때 같은 흑인 운동가이면서 마틴 루터 킹보다도 더 강력한 지도자가 누구냐? 말콤 엑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자기는 흑인 노예 출신이고 이름도 없다 해가지고 엑스예요. 엑스. 말콤 엑스예요. 참 근본적으로 말콤 엑스 잘생겼습니다. 아마 흑인 운동가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콤 엑스는 마틴 루터 킹에 너 그 틀렸다. 네 운동 방법 틀렸다. 이렇게 동조 안 합니다. 이 집회도 안 가요. 이게 말콤 엑스입니다. 자,
잘생겼죠? 아주 잘생겼어요. 65년에 죽거든요. 암살당하거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출생이고 흑인 민족주의자,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 통일기구 이걸 만듭니다. 이미 조직 이름이 다르잖아요.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 통일기구 이러면 이건 뭐 그냥 흑인들의 독립을 위해 독립과 인권을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한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인권차별 철폐 집회에서 연설 중에 암살당해버려요. 이거 대단한 인물입니다. 말컴 X가 우리나라에 말컴 X 평전도 오래전에 나와 있습니다. 책이. 아마 그게 70년대 후반에 이 책이 우리나라 소개됐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마틴 루터 킹과 동조 안 합니다. 서로 다 다른 거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더라도 가는 방법은 다 달리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다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거든. 시민권 입법화에 역풍불까 우려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겁니다.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원래 목적보다 훨씬 완화된 행사로 진행. 그 케네디 대통령의 이 우려를 이제 전해 듣고 어떻게 전해 듣고는 실제 마틴 루터 킹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완화된 행사로 아주 평화적으로 진행하는데 25만 명이 운집해버립니다. 대단한 선고이죠. 워싱턴. 말컴 X는 이 행사를 인종화합적 행사다. 인종화합적 행사예요.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는 행사다. 이런 식으로 비꼬입니다. 워싱턴은 소극, 파스크 하는 게 소극입니다. 웃기는데.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웃기는 얘기다. 웃기는 거기다 파스라고. 이제 말컴 X는 이제 비판하지만 그러나 킹 목사는 대선고이죠. 이 킹 목사는 워싱턴 윌러드 호텔에 투숙했거든. 그랬는데 이미 마틴 루터 킹이 투숙한다고 예약을 해놓으니까 이 호텔 방에다가 FBI가 사전 도청 장치를 다 해놔요. 킹의 친구들과 창린을 불러가지고 난잡한 광란 파티를 엽니다. 후보, FBI 만영국장, 후보가 다 도청해요. 이게 그 호텔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묵었던 호텔, 윌러드 호텔. 자, 이게 FBI 국장 후보거든. 이건 뭐 대통령도 겁 안 내. 대통령도 지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1924년부터 72년 죽을 때까지 FBI 국장. 지가 만들고 지가 국장 되고 죽을 때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 아무도 정권 교체해도 아무 끄떡 없어요. 후보 얘기 내가 그동안에 자주 했죠. 펄벅 때도 했고 해밍웨이 때도 했고 뭐 다 지식인 뭐 올바른 글 쓴 사람들은 전부 후보 눈에는 빨개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부 파일 다 만들어 놓고 협박도 하고 말이죠. 문학 예술인들에게 아주 악명 높은 산하입니다. 이랬는데 이 행진 중에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 DC의 이제 대회를 하고 행진하거든.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운집한 25만 명의 시위자들에게 행한 유명한 연설. 이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시민권 운동의 열망을 표현한 건데 구약선서와 미국적 신념의 실현되지 않은 약속을 상실시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정신과 미국적인 국가 이념, 그 종교 망명가로 와서 신앙의 자유를 실현하게 했던 조상들의 신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백인들이 들으면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대유성 있는 연설을 했다 이 말이에요. 1863년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언급하면서 100년이 지난 지금도 흑인은 자유롭지 못하다. (1999년에) 대중연설학자들이 설문조사해 보니까 20세기 최고 미국 연설 마틴 루터 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야, 이 연설문요, 명문입니다, 명문.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I have dreams 하면 다 나와요. 시위 도중에 연설하는 이게 바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모였던 겁니다. 아, 대단하죠? 이런 워싱턴 가면 여긴 딱 가잖아요. 이렇게 모인 데서. 참 신나죠? 킹이 연설했던 링컨 기념관 계단의 표지판 이렇게 지금 붙어 있어요. (17분입니다) 이 연설 길이가. 이제 절망의 계곡에서 뒹굴지는 맙시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 꿈 미래를.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피주가 자유와 평등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늘 연방정부 조처에 반대할 수 있다느니 연방정부에서 해도 뭐 주지사는 반대한다고 하고 안 지키잖아요. 연방법의 실시를 거부한다느니 하는 말만 하는 알라바마주가 변하여 알라바마가 유독 심했거든요.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연설문이 그대로 인터넷에 다 나와요. 원문도 다 나옵니다. 자, 이래서 케네디가 그대로 살았으면은 상당히 진책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케네디가 죽어요. 이게 63년 11월 22일 46세로 피격당하잖아요. 죽잖아요. 이 링컨과 비교한 겁니다. 이건 이제 가십이죠. 둘 다 머리에 총 맞고 죽었고, 둘 다 범인을 못 밝혔고, 백악관에서 자식을 잃은 거, 두 대통령 다. 태금새의 저주, 이거 기억나죠? 내가 초기에 했죠. 태금새라는 흑인 지도자를 잔혹하게 죽였어. 후계자의 성이 존슨인 거. 두 부인이 다 프랑스를 구사하는 여자였다는 거. 흑인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동전에 초상이 삽입됐다는 점. 포드 극장. 포드 자동차 회사의 링컨 컨티넨탈 차에서 암살하겠다. 포드 극장에서 죽었는데 링컨 컨티넨탈을 만든 포드 차를 타고 케네디가 가다가 죽었거든. 참 미국 사람들 별걸 다 갖다 붙여. 이게 둘 다 암살을 피해를 했는데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범인 못 밝힌 겁니다. 케네디 암살분도 지금도 몰라요. 조사위원회 만드는데 몰라요. 케네디 저격 후에 킹은 아내에게 케네디가 저격당한 걸 보고는 킹도 나도 언젠가는 저런 일이 생기겠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말하면서 대책을 못 세워요. 이제 이래 말해요. This is a secret. 미국은 병든사회야. 병든사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둬라. 그런 겁니다. 자, 또 이제 이 마르틴 루터 킹이 막 그런 인권 대회를 하면서도 바람 피우고 끝난 뒤에도 또 돌아가지고 호텔에서 바람 피우고 그것도 혼자 여자와 조용히가 아니라 막 친구들 부르고 복수를 불러요, 여자들을. 그러니까 좀 입이 가벼워요, 또. 말 잘하고 재주가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케네디가 죽은 뒤에 장례식 때 제클린이 무릎을 꿇고 관의 중간쯤에서 키스를 했어요. 이제 당연하죠. 관이 이만하면 관 중간에 키스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마르틴 루터 킹이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지. 참 외설스럽죠. 그 흑인 지도자면 이런 말 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제클린 교회에 또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발끈해가지고 킹의 사생활 문란을 막 다 알거든요.
상류사회 그 고위층 정치가들은 다 알아. 왜? 후보가 맨날 보고를 해가지고 그냥 신문에다 막 대대적으로 킹이 바람 피운 걸 터뜨립니다. 자료를 다 보내요. 사진하고 함께. 그러니까 지는 그따위 짓 하면서 그러냐고 막 욕을 합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남 욕하면 안 돼요. 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씨구 좋다고 상금을 미국노동에 전부 기부해버렸거든, 전액을. 이러니까 후보 국장이 경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한테 평화상을 주느냐 하면서 FBI가 찍었던 사진, 기록, 녹음 테이프 풀어가지고 모든 언론사에 다 보내요. 근데 아무 신문에도 그걸 보도 안 해요. 뭐라 그러나? 그 신문 보도 윤리가 있어요. 기자들이 또. 지금 그거 없어요. 지금 보내면 막 서로 막 크게 내거든. 우리나라 신문 봐요. 개판, 그러니까 기레기라 그러죠. 기레기들이야. 그것도 참말도 아니야. 거짓말 막 불러가지고 하는 거 우리나라 신문들이거든. 여러분들 신문 믿으면 안 돼요. 신문 믿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아무도 우리나라 믿을 사람이 없어. 11월 18일에 후보는 FI로 기자들 기사 안 내주니까 또 불러가지고 킹은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거짓말쟁이라고 브리핑까지 한데도 또 신문에 안 내줘. 안 내고 누굴 비난하느냐? 도로 후보, 국장을 비난해. 왜? 우리 미국 사회 안전을 위해서 일했을 사람들이 왜 민권 운동한 사람을 그걸 뒷조사 해가지고 그런 거나 터뜨리고 앉았느냐고 도로 비난받아요. 노벨 평화상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러니까 11월 20일쯤 됐을 때 FBI 국장 보고가 익명으로 킹 목사에게 협박장 보냅니다. 참 FBI가 그냥 킹 죽이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거야. 킹, 당신이 천한 계급을 생각해 미스터나 목사, 박사 따위에 호칭 붙이지 않겠다. 당신은 완전한 사기꾼이며 우리 흑인 모두에게 큰 짐이 되고 있음을 알 것이다. 이 나라의 백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협작꾼이 많지만 지금 어디에도 당신과 맞설 협작꾼은 없다고 확신한다. 다른 모든 사기꾼들과 마찬가지로 너도 끝장 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편지와 함께 정사중인 목소리가 된 테이프까지도 함께 동봉해서 보냈어요. 김 목사는 아무렇지도 않아. 뭐 더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촉을 해버린 거예요. 설리번은 나중 회고록에서 해서 조사 결과를 킹은 창녀 2명과 함께 밤을 보낼 때가 많았고 술과 음담 패설이 난무하는 파티를 수시로 벌였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 FBI가 없는 걸 만든 게 아니야. 있는 걸 만들었는데도 신문들은 하도 기사 안 내줬습니다. 그래도 언론이 양식이 있죠. 근데 미국 기자들도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미국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이나 일본 언론이나 똑같아요. 이 세 나라가 제일 언론이 타락한 나라거든. FBI가 극단적으로 킹을 증오한 이유는 월남인 자신에게 맡기라. 킹이 그 흑인 민권 운동을 하다 보면은 흑인과 백인의 권리 평등을 주장하면은 다른 인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인종에 대해서도 똑같은 인간을 대우해야 되는 서거든. 그러면 다른 나라 국가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국가 독립성도. 미국의 독립이 정당하듯이 월남도 마찬가지다. 왜 그거 가서 싸우느냐.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죠. 미국이 베트남에 우리나라 말로 고틴 DM 그랬습니다. 고틴 DM, 응호틴 GM이래 이런 말은 고틴 DM. 이게 이승만하고 똑같거든요. 미국이 만들어준 대통령이야. 그래가지고 토지 계획을 못하게 만들고 제네바 협정에서 남북 베트남 총선 가락하는데 그걸 거부해버리고 우리는 딴 나라다 가고요. 남베트남을 그냥 그대로 자기 독재자로 하다가 방어법을 만들고 야당 탄압과 학살 자행하니까 이때 월남에서 민족해방전선 내셔널 리버레이션 프론트 그러니까 NLF 내셔널 리버레이션 프론트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베트콩이에요. 베트콩이에요. 쉽게 말하면 북에서 한 게 아니라 남쪽에서 고틴 DM 독재 정권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란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월맹군이 합수했죠. 쿠데타 연소해. 그런데 이제 안 되거든, 독재가.
안 되니까 60년입니다. 이승만 무너질 때 고틴 DM도 무너져요. 쿠데타로.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무너졌고 여기는 쿠데타로 무너집니다. 이 대통령 쫓겨나고 군인들이 일려서 군인들이 그냥 일어났다가 몇 달 뒤만 또 쿠데타 일어나고 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월남이. 그런데도 미국은 끝까지 지켜요. 이러다가 통킹만 사건이 일으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노이 바로 외항 서울식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인천이야. 하노이 인천이야. 통킹만이. 거기에 미군 군함이 하나 서 있는데 그게 폭파당해요. 그 미국 저가 만든 거야. 저가 폭파시켜 놓고는 월남 월명 보고 호지명 보고 네가 그랬다 해가지고는 이때부터 월명 폭격을 시작합니다. 요걸 핑계대 가지고 월남전이 확대되는 거야. 월남 안에서만 그 휴전선 남쪽에서만 전쟁하던 걸 월명을 폭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이 일어난 거죠. 미국 북폭을 개시해버렸거든. 그리고 미국이요 50만 명을 파병합니다. 월남에. 그래도 졌잖아요. 참 월남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은 30만 명까지 파병해요. 30만 명. 미국 50만 명. 80만 명이거든. 그러면 전 남북 베트남 군인보다 더 많아요. 그래도 안 되거든. 68년에 그 베트콩 게릴라들이 구정, 설날 공세하고 이게 유명하죠.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야. 69년에 닉슨 독트린. 아시아인은 아시아인에게. 그게 닉슨 독트린입니다. 베트남 전쟁 베트남화 해서 발 빼는 거예요. 73년에 파리 휴전 협정 맺어요. 그러고는 미군이 철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군도 이때부터 월남에서 철수했어요. 철수하면서 한국군들이 철수할 때 기억나요?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막 우리 환영회 해줬거든. 다 지고 돌아왔으면서 이겼다고. 그렇게 다 우리가 쏘고 살아 왔잖아요. 그리고 75년 사이공 함락돼가지고 지금은 베트남 돼버린 겁니다. 자, 65년에 셀마 몽고메리 행진. 셀마에서 셀마시에서 몽고메리시까지 행진. 흑인 인권운동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고 마지막 날 유혈 폭동화돼 가지고 킹은 예배 등으로 불참했지만은 나중에 수습 자기가 나서서 했고 시카고 자유운동, 도시의 주택, 교육, 교통, 직업, 노동, 건강 등 삶의 질 개선하는 그 쉽게 말하면 흑인의 남녀 평등 운동에서 백인들의 하층민을 위한 운동까지도 겸해버린 운동이 됩니다. 도시까지 확대돼 가지고 백인들 그 못 사는 사람들은 흑인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이제 그 행진입니다. 행진하는 모습. 경찰 시위대 탄압하는 거고 어디든지 똑같아요. 이게 이제 메모리알입니다. 그 인권 운동가들의 메모리알을 이제 셀마에다가 시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념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고 68년에 빈민운동 이게 엄청나요. 네. 인권만의 평등이 아니라 경제 정의 실현 운동까지도 말씀을 해버리거든. 샨티타운카는 이거는 이제 그 빈민가 아닙니까? 소득한 거는 학고방이거든. 빈민촌에 학고방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워싱턴 몰에 천막을 농성해 6개월 동안 천막 농성합니다. 이래서 가난한 이들의 캠페인,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빈민가,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는 경제적인 조건,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는 사회적인 조건에는 무관심한 채 인간의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종교는 사멸하게 된다. 마틴 루터 킹이 가진 기독교관 완전히 이제 달라져 버린 거죠. 처음하고는 박사학위 논문 쓴 뒤부터는 워싱턴 행진 이제 마지막 여름입니다. 이제 암살당합니다. 68년 3월 29일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파업 개시 중에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멤피스로 갑니다. 테네시주의 멤피스 가서 그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거든. 근데 이미 암살하려는 인종차별주의자가 파견을 파다한 가운데 이미 그 소문 듣고 가요. 너 그거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는 충고에 누구나 오래 살고 싶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싶다. 듣고도 무시해버려. 이게 마지막 연설입니다. 거기서 멤피스에서. 가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다. 어쩌면 우리 앞에는 무섭고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저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미 I have a dream, 꿈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올 거니까 내 이제 죽어도 된다. 각오하고 이제 한 겁니다. 이게 그 기념 사후에 만들어진 기념비입니다. 이 호텔에서 죽거든요. 이 호텔 2층에서 죽습니다. 2층에서 죽는데 여기입니다. 피격 그 전날 여기 서서 이제 대중들께 환호하던 딱 여기서 죽어요. 요 자리거든. 요 자리가 이제 오후 6시 4월 4일 68년 4월 4일 오후 6시 1분에 모텔 2층 발코니 이제 여기 서 있는 데서 있던 킹이 피격당합니다. 병원에 옮겨졌는데 바로 죽어요. 자, 뭐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그냥 병원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여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갔을 때 이 표시를 해놔요. 요 자리에 섰다가 총 맞아 죽었다 해놓은 겁니다. 밑에는 이제 사진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기념관처럼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 이제 죽은 자리에서 이건 누군지 모르지만 꺼벙하게 서 있는 게 이제 요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찍은 겁니다. 이거거든요. 이건 이제 박물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죽은 뒤에. 그러니까 요 거리 일대가 완전히 말도 긴 그 거리예요. 그럼 묘지도 아주 잘 해놨어요. 범인이 얼레이라는 이름도 그 얼레이 같아요. 전과자로 교도소를 미리 탈옥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범행 2개월 뒤에 카나다 여권을 가지고 런던까지 갔다가 공항에서 피처돼요. 다 짜고 한 겁니다. 범행 자백하고 99년 형 받았는데 판결 살 뒤부터 범행 부인해. 자기는 아니라고. 거대한 세력이 있다. 지금 따로 있다. 난 죽인 것도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70세 도년 사망해. 아마 죽여버렸을 거야. 자꾸 떠드니까. 전국적인 항의 집회 약탈, 미국 전역이 그냥 비상사태에 돌입한 겁니다. 킹이 살해된 로렌 모텔 건너편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그 한 주인은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마피아 친구로부터 킹 목사 암살 고용 부탁받고 10만 달러 받았다. 자신이 고용한 암살범은 내가 아닌 딴 사람이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 외국 가서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조사 안 해요. 그만이야. 법무부 재조사 했거든. 암살에 미국 중앙정보부 다 관여돼가지고 했는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법무부에서는 그냥 모른다는 판결이에요. 누군지 모른다. 그러고 가족들이 승소해서 상징적으로 요한 100달러 보금 그 위로금 받고 묻혀버린 겁니다. 이것도 진실은 은폐된 역사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모습 관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외국 사람들 꼭 관을 이렇게 내려놓고 보여줘요. 아들, 딸들 다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부인이고 까만 정장을 하고 보는 거죠. 이게 장례 행렬, 장례식. 이게 킹 목사 그 박물관. 묘지 아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이제 휴일이잖아요. 이날 말씀드린 킹데이. 그 정도로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신분으로 딱 대우를 해준 겁니다. 링컨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대우를 받아요. 링컨은 죽었다고 생일은 아니거든. 이 말씀드린 킹 기념패가 여기 붙어 있죠. 자, 전부 이거 공원을 만들고 말씀드린 킹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 아예 사이트를 만들. 이 멤피스 가면요. 완전 마틴 루터 킹의 도시야. 박물관 안에 있는 거. 지금 우리가 가서 이거 찍은 겁니다. 아주 잘 해놨어요. 킹. 저렇게까지 요란하게 해야 되나?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해요. 6년 후에 아버지 교회에서 어머니도 죽었다. 올해 살해 대상은 아들이에요. 근데 범인 사형 선고 받았고 피해자 가족 단원을 종신으로 죽일 필요 없다. 종신으로 살려달라고 해서 종신을 했다가 병사했습니다. 당시 보도 기사 말씀드린 킹 하우스 나중에 진 겁니다. 타고 완전히 전수됐다가 다시 짓고 한 집입니다. 자, 이상으로 그 길고 지루한 미국이여 안녕하고 다음 주부터는 중국 인문학 기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여행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